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안 팔릴 그림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런 그림도 그려야 한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은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미술계에 있으면서 참 같은 미술씬에 있다 보면은 서로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갤러리스트와 작가와 컬렉터. 아무래도 컬렉터는 일반인들보다 미술계에서 잘 아니까 작가를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참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대충 아는데 약간 디테일한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성을 다르게 안다라는 생각이 정말 자주 들어요. 제가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다가 어떤 블로그에 이번에 그 K옥션 뭐 위클리 경매에 제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어, 여기 제 10호가 나왔나 봐요. 시작가가 200만 원이고 유찰이 됐다라고 하는데 최승류는 푸른색의 굵직한 붓질이 대표적인 도상이다. 이번 작품은 가느다란 붓질에 금색 배경이었다. 중국을 의식한 금색인가라는 의심을 해보았다. 정확한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유찰의 결과가 보여주듯 아직은 대표 도상의 독점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요것도 있고 요 경매에서 유찰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글들이 블로그에는 또 있고 어디 다른 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중국을 의식한 금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보고서 어 뭔가 이렇게 중국을 전략을 해서 금색을 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뭐 아주 옛날에 뭐 옛날부터 이제 금색 작업은 쓰고 있고 금색 작업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뭐제 채널 사실 뭐 제 채널 보시는 분들도 제가 하는 얘기를 다 기억을 못 하시긴 할 테니까 파란색의 반대색이 금색이고 원래 금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썼었던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제 작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작품엔 금색이 안 쓰였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가 지금 10호 가격이 170이에요. 근데 추정가가 300에 시작가가 200인데 낙찰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보다 보면은 그막 서로서로 카더라랑 이렇게 작품 가격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왜 이상한 그러니까 막 최승윤은 작품이 호당 20만 원이더라라는 게 자기들끼리 막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거를 참 이상하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또 많이들 얘기하실 텐데 어디 가서 정보를 찾냐? 뭐 저 작품에 대한 거는 제 채널과 인스타에서 뭐 사실은 이런 것까지 밝혀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디테일하게 저는 뭐 속이는 것도 없고 저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어찌됐던 간에 이 그림을 왜 그렸냐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어디 전시에다가 정확히 전시를 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어울릴 만한 전시가 없었거든요. 요 앞뒤로 보면은 이렇게 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이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작품을 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팬데믹 동안 투자 대상으로 하시다 보니까 투자 재화로 생각을 하시는데 작가는 사실 투자 재화가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사실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봤던 거는 이런 작품을 왜 그렸지?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안 팔릴 작품을 왜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컬렉터들한테 팔리고 매매가 잘 되고 이러할 만한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내놔야지. 왜
팔리지도 않고 이상한 도상이고 막 이런 그림들을 세상에 내놓느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 막 이런 것들 얘기하고 뭐 그것도 맞기는 한데 그런 거를 전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작가라는 사람들은요. 애초에 처음에 미술학원을 가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아,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참 좋아. 그림 그리는 거를 평생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사실 가장 작가들의 근본적인 꿈은 그냥 그리고 싶은 그림을 평생 그리는 게 가장 꿈이에요. 그리고 이게 직업으로 되면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재미나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피카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작가들은 사실 생각이 되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고 그냥 나는 좋아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약간 좀 특징인데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하얀색, 파란색, 아니, 하얀색, 까만색 차밖에 없어요. 까만색 차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아트페어 가면은 다 똑같은 그림. 이걸 나오는 거를 이제 너무 재미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 저 옥션에서 약간 좀 특이한 작품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최승윤 것 치고 좀 이상한데? 라고 특이한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아 저런 도상은 좀 피해야겠다. 인기 있는 도상을 사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제 인기 있는 도상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아트페어에서도 갤러리에서도 막 그런 작품만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내년부터는 한국 전시를 잘 안 하고 해외 전시를 좀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해외 쪽은 조금 다양한 작품들이 비교적 판매가 되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아 이게 사실은 경매장이 다 그런데 잘 팔릴 만한 작품, 그 작가의 대표적인 것들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얀색, 까만색 아트페어에는 맨날 똑같은 도상에 똑같은 그림들이 나와요. 왜? 그렇게 팔리고 사람들도 옥션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만 거래가 되니까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작가라는 사람은 내가 이게 옥션이 어떻게 팔려가지고 어떻게 거래가 사람들이 잘 되는 재화를 만들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는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것다. 자 그러면은 저 그림은 왜 그리고 싶었느냐. 반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의 작품에서의 가장 큰 중심이기 때문에 맨날 얘기하는 거라 사람들이 사실은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요 일전에 이렇게 파란색 작품들을 쫙 그렸어요. 파란색 작품들을 쫙 그리다 보니까 색을 많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색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미한 시간이 필요하고 창작은 무의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무엇인가 없다라는 거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낮이 있으면은 밤이 있어야 하고요. 뭐 그리고 내가 활동을 했으면은 잠을 자야겠죠. 여러 가지의 의미로 그리고 뭐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팔릴 그림이 있으면은 잘 안 팔릴 그림도 그려야 됩니다. 작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량의 조화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조화가 깨져 있는 그림도 있어야 돼요. 왜냐? 자, 음량의 조화가 잘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막, 극지방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구에는 사막도 있고 극지방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것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니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작품한테 미안하네요. 이 작품은 또 나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작품인데 누군가에게 비하되거나 폄하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막도 아름답고 극지방도 아름다워요. 누가 봤을 때는 사람들도 살지 않고 저런 거 왜 있지?
마치 마오쩌둥이 참새는 왜 있지? 해가지고 참새를 다 죽였잖아요. 참새, 자기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참새 같은 건 도대체 조물주가 왜 만들었을까? 저딴 건 다 죽여야겠다. 라고 하니까, 예, 엄청난 가뭄이 찾아와서 수천만 명이 죽었죠.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저 그림을 그릴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렸고, 최선을 어쨌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최승윤의 그림 도장 중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림도 있는 겁니다. 자, 별로인 역사가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런 그림이 도대체 왜 있지? 라고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역사에서 아주 부끄러운 역사도 있고 정말 별로인 역사도 있고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가 있잖아요. 저도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어요. 제 기억들 중에. 근데 그 기억이 너무나 싫고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경험이 없었으면은 제가 사람이 또 바뀌지 않았었을 거예요. 굉장히 참혹했었던 역사가 있지만 그러한 역사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전쟁에 이렇게 막 죽어나가고 그런 게 없었으면은 또 발전되지 않았을 것들도 있어요. 뭐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업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달을 했다라든가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찌 됐던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선진국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저 먼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막 광산에서 일을 한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현실을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묘사가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닮은 그림을 그리려는 것.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법칙을 만든다라는 게 이상적인 세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것도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창작자라고 하면은 한쪽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만 만약에 내가 영화를 만들고 각본을 쓰는데 이상적인 것만 만들어낸다. 그럼 너무 재미가 없겠죠. 막 이상한 빌런도 나오고 악당도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악당에 대해서 디테일을 생각하지 않고 야 나쁜 놈은 다 이런 나쁜 놈이지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떠어떠한 일 때문에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어. 뭐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되게 현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좋은 것만 보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을 하거나 이제 작품 세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디테일한 어두운 면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다시 그 작품한테 되게 미안한데 저는 그 작품을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렸고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어울리는 전시가 없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중국에 내려고 그려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런 얘기 나오면은 또 사람들이 또 막 그런 얘기 돌아요. 저는 참 신기한 게 누가 그냥 카더라 얘기를 하면은 그게 돌고 돌아서 이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그런 컬렉터 카페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좀 위험한 얘기인 것 같아서 네, 아주 나중에 사적으로 만나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컬렉터 카페가 옛날부터 많았어요. 모임도 많았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렇게 흥했다가 사라졌다 흥했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다 비슷해요. 네, 어찌됐건 최승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시려면은 최승윤 인스타랑 유튜브만 봐도 그리고 제가 책으로도 글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도대체 최승윤의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하면서 네, 이상한 카더라 정보들을 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다섯 번째로 저 작품은 연구작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건 조금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제 모든 작품은 연구작이에요. 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어, 구도에 대해서 아니면 이번 그림 어떻게 해야겠다, 뭐 대략적인 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이거는 제가 너무나 디테일하게 길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이 얘기만 하면은 몇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모든 작품이 연구작이고, 제가 그리는 그림에서 스스로 배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당시에 아,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긁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느낌이 나오게 되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되게 많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 이 밑에 여러 가지 자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 이거를 싹 밀었다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본 그림입니다. 네. 근데 제 모든 작품들이 연구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제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중간중간 뭐 생뚱맞, 아까 요 작품도 생뚱맞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이번 개인전 때 생뚱맞게 숲속의 소년을 그렸잖아요. 이거를 보고서 이게 뭐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근데 그 와중에 뭐 이 그림은 그 뭔가 좀 균형의 조화가 잘 맞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도 있어요. 숲속의 소년 시리즈는 애초에 아, 이거를 안 그리면 안 되겠다. 아, 이 감정을 털어내지 않으면은 다음 작업이 안 나오겠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2016년인가요? 2016년에 그렸었던 숲속의 소년 작품은 이 작품은 120호 작품인데요. 제가 이날 부산을 내려갔었어야 되었어요. 운전을 해서. 근데 새벽 1시에 내일 아침에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 그림을 안 그리면 미치겠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그 숲속의 소년 처음 그렸던 숲속의 소년 시리즈도 꿈에서 나온 이미지를 그렸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너무나 기억에 남고 해서 이거를 안 그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이걸 왜 그리게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건 안 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특히 이 시리즈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찌 됐던 간에 뭐 연구작 플러스 안 그리면 안 되겠다. 뭐 위에 뭐 첫 번째 얘기하는 거 비슷하죠.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것이다. 네,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다 하면서 연구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유는 얘기를 하자면은 더 길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사람이 제가 오늘 미팅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00점 정도의 작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얘기는 몇 번 했는데 예전에 막 1년에 10개도 못 그리다가 막 그 영음미술관 들어가서 아주 선생님들을 보면서 1년에 기본적으로 다들 100점 정도를 기본 베이스로 놓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작가가 내가 열심히 하려면 1년에 그 정도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 선생님들 보면 본인이 안 그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안 그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갤러리에는 몇 점 없는 것처럼 되는데 1년에 막 400점 막 500점 막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분들 우리 많거든요. 야, 뭐 아닙니다. 이건 저의 그냥 뇌피셜이라고 하시고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솔직하게 다 밝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미술 이게 투명성을 위해서 저는 솔직하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 모든 작품은 이게 좋은 작품이건 아니건
제가 정말 인기 있는 도장만 그려서 막 조수도 여러 명 쓰고 막 그렇게 해서 되겠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작가한테 일단 내가 재밌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대작 사건이나 그런 것도 봤지만 그렇게 해서 인기 있는 작품을 제자들이나 다 이렇게 어시스턴트들이 그리면은 뭐 물론 그것도 작품 좋은 세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밝히면은 앤디 워홀처럼 뭐 자기 작품 세계일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문제는 뭐 그거를 잘 안 밝힌다라는 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조수를 써서 했으면 조수를 써서 했다고 밝혀야 되는데 어찌 됐건 저는 저렇게 해서 돈 벌어서 무슨 재미가 있나. 네. 저는 뭐 제가 100%다 그림을 그리는 거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제가 100%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이런 그림도 나오고 저런 그림도 나오고 나 자신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모두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게 제가 이것도 옛날에 얘기했지만 자동화 시대가 되고 전동화 시대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작가의 손이 100% 들어간 그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작가의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림들 대부분은 나중에 인기 있는 작가분들 보면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면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100%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뚱맞은 그림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상한 그림도 그리지? 라는 것도 나오는 게 그게 세상을 닮아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재미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그런 거에서 많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제 영상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영상을 보던 아니면 뭐 제 책을 보시던 그렇게 해서 이해도를 높이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작품도 그래요. 누구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작품인데 똑같은 이유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아무튼 저의 이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다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길래 했는데 이 블로그 그래도 말씀드려 여기 자라 거북이 예술품 도소매 업소라는 대해서 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매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 활동도 많이 줄이고 해외에서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올 테니까요. 지금 경매에 내보면은 저는 엄청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매 이력은 큰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소장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옥션에 안내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계획이 다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 주시면 아니면 저한테 파세요. 저한테. 저는 제가 이거 올라와 있는 저는 경매 사이트를 안 보니까 몰랐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사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